드래프트 후 순위 야수의 조기 주목 현상, 구조적 배경과 비교 관점. 들어가며 5라운드 신인 이 스프링 캠프에서 주목받는다는 것의 의미. KBO 리그에서 드래프트 5라운드 지명은 통상적으로 즉시 전력감이라는 수식어와 거리가 멀다. 전체 44순위라는 순번 자체가 팀이 해당 선수에게 거는 기대치의 현실적인 척도이며 대부분의 경우 이 구간에서 지명된 야수는 2군에서 2에서 3시즌의 숙성 기간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그런 맥락에서 김한올이 2차 스프링 캠프에서 김태형 감독의 공개적인 칭찬을 받은 것은 단순한 미담 이상의 분석적 가치를 지닌다. 감독이 신인을, 그것도 1차 캠프 명단에도 들지 못했던 선수를 직접 거론하며 주전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발언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상당한 무게를 갖는다. 이는 단순한 격려성 발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현장 지도자의 이런 발언은 해당 선수의 팀 내 포지셔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코칭 스태프 전반의 기용 판단에도 일정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팀 구성의 구조적 공백.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롯데자이언츠의 외야 구성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1차 캠프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존 선수의 공백이 언급되어 있다. 김동혁이 5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사실은 팀 입장에서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잃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역할군, 대주자, 대수비 등 게임 후반 운영을 담당하는 스페셜리스트 포지션에 공백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이 역할은 현대 야구에서 점점 더 전문화되고 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른바 네 번째 외야수 혹은 수비 전문 선수 개념이 로스터 설계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KBO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빠른 발과 강한 어깨를 보유한 외야수는 타격 기여도가 다소 낮더라도 팀 전술적 가치가 크다. 김한올이 보여주는 수비력과 송구 능력, 주로 능력은 바로 이 역할에 부합하는 프로파일이다. 즉, 이 사례는 개인의 특출난 재능이 갑자기 발굴된 것이라기보다 팀 구성의 공백이 특정 프로파일의 선수를 조기에 부상시키는 구조적 메커니즘에 가깝다. 기회의 창이 예상보다 일찍 열린 것이다. 비교 사례, 역할 특화형 신인의 조기 등판. KBO 역사에서 유사한 패턴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드래프트 후 순위에서 지명된 선수가 타격보다 수비와 주루를 앞세워 1군 생존에 성공한 사례는 꾸준히 존재해왔다. 과거 여러 팀에서 관찰되는 공통적 패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 시절 체격이나 파워툴보다 운동 능력 전반이 뛰어난 선수들이 드래프트 후반 라운드에서 지명되는 경향이 있다. 스카우팅 시장에서 파워는 비교적 명확하게 수치화되지만 수비 기여도나 주루 가치는 아마추어 단계에서 정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선수들은 저평가된 채로 지명되는 구조적 경향이 있다. 둘째, 이들이 1군 무대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는 경우는 대개 팀 내 특정 역할이 비어있을 때다. 반드시 특출난 성장을 이루어서라기보다 팀의 필요와 선수의 프로파일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일찍 도래했을 때 기회가 주어진다. 셋째,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초기에는 한정된 역할로 출발해 경험을 쌓으며 타격이 보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거나 반대로 수비 주로 전문가로서 역할이 고착화되는 두 갈래 경로를 걷는다. 어느 쪽이 될지는 조직의 육성 철학과 선수 본인의 타격 성장 가능성에 달려있다. 유사점과 차이점, 맥락 없는 비교의 함정. 물론 비교 사례를 적용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몇 가지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사한 측면으로는 우선 역할 특화형 프로파일이 있다. 빠른 발과 강한 송구를 바탕으로 한 외야 수비 전문성은 어느 시대, 어느 팀에서나 특정 수요가 있는 역할이다. 이는 리그 환경과 무관하게 일정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후순위 지명 오른쪽 화살표 조기 주목이라는 구조도 유사하다. 스카우팅 시장에 불완전성이 낳는 이 패턴은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마지막으로 멘탈리티의 측면도 주목할 만하다. 1차 캠프 탈락을 성장의 기회로 재프레이밍하는 사고방식은 장기 생존에 성공한 선수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특성이다. 차이점 혹은 주의해야 할 맥락으로는 먼저 시범경기 성적에 한계가 있다.
8경기 0.37호는 표본이 극히 작다. 시범경기는 상대 투수들도 실험적 구성을 가동하는 시기이며 이 수치를 정규 시즌 성과 예측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취약하다. 다음으로 감독 발언에 맥락 문제가 있다. 현장 지도자의 공개 칭찬은 때로 선수 동기 부여나 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 이를 객관적 평가 지표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깨 강화의 지속성 문제도 있다. 고교 1학년까지 어깨가 강점이 아니었다는 본인의 수뢰는 후천적 개발의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유지될지는 더 긴 관찰이 필요하다. 타격 성장 가능성이라는 핵심 변수. 역할 특화형 야수가 스페셜리스트에 머무를지 주전급으로 성장할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타격이다. 수비와 주루만으로 선발 자리를 장기 유지하는 것은 KBO 리그의 현재 운용 방식에서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김한올 스스로가 파워에 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다 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현실 감각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이 변수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전 전환의 천장이 존재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타율 0.37호라는 시범경기 수치가 의미를 가지려면 컨택 능력이 정규 시즌 수준의 투수들을 상대로도 유효하게 작동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과거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 걸어간 경로를 살피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반복된다. 하나는 타격이 보완되면서 전천후 플레이어로 진화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타격의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대수비 대주자 전문가로 역할이 고정되는 경우다. 두 시나리오 모두 팀에 기여하는 방식이지만 선수 개인의 커리어 측면에서는 전자와 후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결론을 유보하며 시간이 판단할 영역.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에서의 인상적인 출발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이것이 정규 시즌 성과와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감독의 칭찬, 양호한 시범 경기 수치, 선명한 역할 프로파일, 이 세 가지가 맞물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특정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분석적으로 더 가치 있는 시점은 정규 시즌 50경기, 100경기 시점의 누적 지표일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이번 스프링 캠프의 인상이 실질적인 가치 평가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그 판단을 위한 관찰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